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영양학을 공부하게 된 조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영양학 첫 강의 시간인데요. 일단원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당질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자, 책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당질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질의 분류, 그 다음 당질의 기능 이런 식으로 쭉 살펴져 있는데 오늘은 당질의 정의와 일반적인 구조식,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떤 구번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분류 과정과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된 그 부분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요, 첫 번째 영양학 그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 오늘 배우게 되는데요. 당질이라고도 하죠. 첫 번째 정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화가 됐을 때 탄수화물이 소화됐을 때 그 다음에 어디서 흡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식이섬유 요즘 건강과 관련되어서 식이섬유 파트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질 파트에서는 혈당이 어떤 식으로 조절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당질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질은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체에서 만들어지면서 자,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게 되는 유기물입니다.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체에서도 존재를 하게 되고 식물체 내에서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자연계에서 가장 많이 존재한다. 거기에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동물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고 식물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살펴보면 동물계에서는 우리가 동물이죠. 당, 그 다음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글리코겐. 그 다음에 식물계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하면은 전분과 섬유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전분, 그 다음에 섬유소. 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엔 그 형태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2번에 보시면은 에너지 적정 비율이 성인의 경우에는 55%에서 65%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다른 책에 따르면은 55에서 70%까지 차지한다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질에 대한 권장 섭취량이 없기 때문이니까 그거 대략적인 퍼센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성을 보셔야 되는데 이 당질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아무렇게나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대 2대 1의 비율로 꼭 구성이 돼 있을 때만 우리가 탄소와 수소와 산소요. 자, 1대 2대 1에 일정한 비율로 존재할 때만 당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3번에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입니다. 그거는 예외적인 조항을 써놨는데 이 탄소 대 수소 대 산소가 1대 2대 1의 비율이라 하더라도 당질이 아닌 것 등이 있고 이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예외적으로 당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경우에는 일반식은 한번 염두에 두셔서 보시되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는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시는 정도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산과 젖산과 여기 쓰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재는 없지만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1대 2대 1의 비율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당질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반면에 2번은 람노우즈가 예로 나와 있는데요. 람노우즈는 옆에 화학식을 보시면 탄소 대 수소 대 산소가 1대 2대 1이 아니죠. 산소가 한 개 부족한 5개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당질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볍게 일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이라든가 뭐 일반적으로 구조식을 이렇게 썼을 때 이 탄수화물의 식은 CM
H2ON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그냥 살펴보시고 이 의미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탄소다라는 정도로 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것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화학적 의미의 당질에서 화학식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 당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자 내에 알코올기를 반드시 가지고 있게 되고요. 한 개 이상의 그 알데히드기를 갖게 되면 알도우즈라고 표현을 하고 알데히드기 대신에 케톤기를 가지게 되면은 또 케토우즈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기준으로 해서 알데히드기를 갖거나 케톤기를 갖게 되는 화합물 또는 축합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책에 보면 밑에 여백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번이 다 나와 있어서 화학적 의미의 당질 밑에 5번이 되겠죠? 5번으로 하나 써주시면 되는데 특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질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소화가 일단 잘 됩니다. 소화가 90%, 뭐 98% 이상으로 소화가 매우 잘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소화가 되어서 흡수됐을 경우에 특이한 독성 물질을 생산하지 않아서 많은 나라에서 주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흡수 시 독성 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6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급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급원은 자 써주세요. 쌀이나 보리 등의 곡류가 있고요. 감자, 고구마 같은 서류가 있고요. 자, 곡류와 서류는 당연히 느낌상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거기도 하고 늘 주변에 있어서 당연한 탄수화물 공급 급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채소와 과일류도 급원이 되고 우유와 유제품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채소와 과일류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후에 배우게 될 뒷장에서 배우게 될 식이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유라든가 유제품에 있는 것들은 유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뭐 유제품, 우유와 유제품, 뭐 채소, 과일 들어있고 꿀, 뭐 그다음 엿 이런 것 등에도 전부 다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급원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 써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당질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분류된 것을 보니까 4개의 큰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당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당류, 세 번째 올리고당류,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당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류해서 우리가 크게 단당류, 그 다음에 이당류, 올리고당, 4번 다당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준이 뭔지 눈치를 채셨겠죠? 자, 얘네들이 4개로 나뉘게 된 그 기준은 연결된 당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단당류일 때는 당연히 당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당류일 때는 당이 2개. 그럼 올리고당은 몇 개가 될까요? 올리고당은 여러 개입니다. 올리고당은 여러 개인데 2개에서 한 6개 정도, 그리고 10개 미만인 경우에 올리고당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당이라는 표현도 쓰니까 혹시 다른 책을 보셨을 때 소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올리고당이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당류는 10개 이상이 아주 여러 개가 몰려 있을 때, 결합되어 있을 때 다당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당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체입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데요. 만약에 단당류를 쪼갠다고 할 때는 당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자, 단당류 글씨 밑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맨 마지막 줄에 최소 단위의 기본 당이다의 밑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작은 단위체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자, 이제 우리 책에는 숫자가 큰 것부터 이렇게 나열되었는데 6탄당, 5탄당, 그다음에 중간에 4탄당도 있습니다. 4탄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3탄당도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은 탄소의 개수가 5개와 6개인 5탄당과 6탄당을 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로 먹고서 몸에서 이용하게 되는 그 단당류의 종류가 탄소 6개짜리 6탄당과 5개짜리 5탄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당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지우고 자, 첫 번째 단당류는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탄소 개수가 6개짜리하고 5개짜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5개짜리, 6개짜리 이거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6개짜리는 6탄당이라고 쓰고요. 조금 밑에다 쓸게요. 자, 5개짜리는 5탄당입니다. 자, 그러면 6탄당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순서대로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그 다음에 만로즈 이렇게 4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포도당, 자,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갈락토즈, 갈락토즈, 네, 그 다음에 만로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영양사 그 국가고시를 볼 때는 한글로 전부 표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책이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포도당은 글루코즈라고 써 있고 그다음 과당은 프락토즈, 그다음 갈락토즈는 다행히도 그냥 갈락토즈입니다. 토즈 뭐 이렇게 만노우즈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요. 얘를 의미한다는 것도 함께 더불어 기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옆에는 급번이 나와 있는데요. 급번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고요.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당은 체내 당대사의 중심이 됩니다. 자, 몸에서 대사가 일어날 때는 일단은 포도당으로 전환된 후에 그 상태에서 대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혈액 중에 있는 유일한 당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혈당을 조절해야 된다, 혈당이 높다, 낮다 이야기할 때 그 혈당이 바로 이 포도당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당. 그래서 몸에 들어있는 당은 뭐 같은 단당류라 하더라도 과당이 혈액에 흐르고 있거나 갈락토즈나 만노즈 이런 것들이 혈액에 흐르는 게 아니라 그 혈당을 의미하는 거는 포도당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포도당은 과당과 함께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급원이 되고 있죠. 자,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급원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두뇌나 적혈구, 그 다음에 신경계 등은 꼭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아침 결식하게 되면은 수업에 지장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공복으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은 두뇌나 이런 신경 조직에서 써야 할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고 공부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포도당으로 에너지원을 쓰고 있는 두뇌, 적혈구, 신장 수질, 뭐 또 신경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급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인 에너지 급원이 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분이나 메가당 있지 않습니까? 메가당을 분해하게 되면은 바로 포도당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분과 메가당은 이제 메가당 같은 경우는 이당류고요. 전분은 다당류이기 때문에 일단 단당류를 확인한 후에 배우시게 될 텐데 전분과 메가당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메가당 같은 경우는 이당류이기 때문에
뭐 2개씩 이렇게 일단은 쭉 연결을 해볼게요. 포도당은 포도 알갱이 같고 이렇게 단맛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서 이렇게 아주 여러 개가 있는 형태가 전분이라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2개씩 나뉘어지면은 메가당이 되고, 그 다음에 메가당은 포도당 2개가 연결된 거기 때문에 메가당을 또다시 소화효소로 잘라주게 되면 또 각각의 포도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근본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과당입니다. 자, 과당은 과일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과당의 형태도 뭐 몸에서 흡수를 하게 되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 후에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일어난다는 거 확인을 좀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뭐 혈액 중에 있는 당분이다, 유일한 당분이다 했는데 그거 한 가지 빼먹었네요. 자, 혈액 중에 있는 유일한 당분인데 이 포도당 몇 퍼센트 유지되고 있죠? 우리 몸에서 0.1%를 늘 유지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 0.1% 유지되고, 이거는 나중에 생리학이나 이 부분에서 배우시게 될 항상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과당으로 넘어와서, 과당은 포도당과 함께 자연계에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과일을 먹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당을 섭취할 때는 과당의 형태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몸 안에서 대사가 된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과당의 또 다른 특징은, 매우 달다는 겁니다. 감미도가 높다. 자, 과일 드셔보면 매우 단맛이 나죠. 과당은 감미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가장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감미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감미도라는 거는 누가 얼만큼 더 단가 숫자로 나타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나 문제 안에서 이 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워주시는데요. 어떻게 외워주시냐면은 한 글자씩, 그 당의 앞 글자만 따서 한 글자씩 외워주시면 됩니다. 과, 전, 서, 포, 맥, 갈, 유. 요 순서입니다. 자, 뭐 대략 공부들을 다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앞글자인지 다 아시겠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과는 과당, 전은 전화당입니다. 전화당. 그 다음에 서는 서당인데요. 학교 말고 서당은 책에 따라서 표기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자당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당과 자당이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포는 당연히 포도당.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있는 당은 모두 포도당인데 혈액에서 몇 퍼센트를 유지한다고요? 0.1% 유지한다. 계속 기억을 해주시고요. 맥은 메가당. 갈은 갈락토즈입니다. 갈락토즈. 그 다음 유는 유당으로 젖 속에 들어있는 건데 여러분 우유를 드셔보셨으면 알겠지만 가장 단맛이, 감미도가 떨어지는 당이 유당입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 앞글자만 따서 과전, 서포, 맥, 갈, 유. 요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거 말고 흡수되는 정도도 또 앞글자를 따서 뒤에서 외워야 되는데 이거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순서인지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감미도입니다. 감미도. 과전, 서포, 맥, 갈, 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과당이 가장 답니다. 그 다음에 과당이 분해돼서 만들어진 전화당이 이제 두 번째로 달게 됐는데요. 전화당은 다음 페이지 요 밑에 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가장 감미도가 높은 과당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여러분 식사 많이 해보시고 음식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벌꿀 아주 답니다. 벌꿀, 그 다음 과즙, 그 다음에 고과당의 뭐 옥수수 시럽 그런 것 등의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이눌린의 구성당입니다. 이눌린. 자, 이눌린은 역시 이거는 좀 밑에다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과당은 감미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놀린의 중합체이다. 구성당이다. 그래서 과당의 중합체가 이놀린이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놀린이라는 당을 분해하게 되면 과당을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과당의 중합체에서 중합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과당 단당류지 않습니까? 단당류들이 중합체를 이룰 경우에 어떤 당들이 구성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쓸까요? 자, 단당류와 그다음 이 단당류들이 모인 단순 뭐라고 써야 될까? 단순 다당. 중합체라고 쓰지 말고 단순 다당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단당류는 방금 배우고 있는 거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만노즈 요것들 이야기하는데요. 얘네들이 쭉 길게 연결된 중합체를 단순 다당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당이 아니라 앞에 단순자가 붙였죠. 자, 단숫자가 붙었다라는 거는 쭉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종류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다 하면은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단당류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 그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단당류 포도당이 여러 개 아주 제가 말씀드린 이당류나 뭐 올리고당 그 이상의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아주 여러 개가 연결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전분이라고 부릅니다. 전분, 스타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나와 있던 것처럼 요 두 번째 가장 감미도가 높은 과당이 여러 개가 붙은 거 아까 과당의 중합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놀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놀린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지 않은 뭐 갈락토즈가 여러 개 붙으면 요거까지 한번 써볼게요. 갈락토스가 여러 개 붙으면 얘는 좀 이름을 외우기 쉽습니다. 갈락탄. 자, 그러면 마지막 거 만노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만노스가 아주 여러 개 중합되어 있어서 다당류를 이뤘다. 그러면 이름이 뭘까요? 갈락토즈. 만노우즈가 여러 개 붙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얘 갈락탄이라고 나왔죠. 여기는 만난 이렇게 이름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울 5탄당들이 또 있는데요. 5탄당에서도 그 단당류들이 모이면 아라비노스하고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라비노스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일로스. 글씨를 자일로스 이렇게 되면 요것들도 이름 구성하는 게 똑같습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라비노스는 뭐가 될까요? 아라반. 그 다음에 자일로스는 자일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름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요 두 개, 포도당과 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단당류들은 이름이 무슨 안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아, 얘네들 그 한 가지 종류만 여러 개가 붙은 단순 다당류구나.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이 단순 다당류들을 분해하면 이 단당류들을 얻을 수 있구나 하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당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갈락토즈는 별다른 게 없어요, 별로. 갈락토즈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유즙을 이루는 유즙에 많이 들어있는 단당류다.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다. 이쪽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표시를 좀 해보시면 자, 처음에 이제 6탄당 나와 있는 포도당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번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근원이다. 왜? 자연계에 많고
전분이나 메가당을 자르면 얻어지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밑줄 치셔야 됩니다. 체내 당대사의 중심 물질이다. 그거 무슨 의미라고 했죠? 자, 몸 안에서 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포도당이고 다른 당들을 먹으면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대사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몸 안에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늘 0.1% 유지된다. 뭐 수용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체내 당대사의 중심 물질이다. 밑줄 쳐주시고 혈당 0.1% 유지하고 있다. 그 부분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그 부분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빈 옆에 여백에 제가 말씀드린 감미도 한번 앞글자씩 따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노스는 별다른 거 없었죠. 그렇게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만노스라는 단당류는 얘네들은 이렇게 무슨 안 이름 붙어서 단순 다당을 이룬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탄당입니다. 오탄당. 자, 오탄당의 종류를 보면 데옥시리보오스, 리보오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써있던 아라비노스, 자일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조금 많이 접하게 될 거는 생화학 부분이나 뭐 이렇게 생리학 부분에서 나오게 될 거는 데옥시리보스와 리보스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살짝 안자 들어가는 것들은 한번 지워볼게요. 자, 탄소 개수가 5개인 거 오탄당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보스, 그 다음에 데옥시 리보스 이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화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구성해 가지고 자세하게 생리적인 기적을 일으키는지는 여기서까지는 확인하실 필요 없고요. 얘네들은 단지 핵산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핵산을 구성하는 물질인데, 자, 핵산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DNA와 RNA가 있는데 누가 어떤 핵산을 이루는지만 좀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리보스, R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리보스는 RNA를 구성한다. 그 다음에 데옥시리보스, D입니다. 자, 얘는 DNA를 구성한다. 자, 앞에 있는 이름, 이니셜 첫 번째 글자하고 그것들이 이루고 있는 핵산의 종류하고 같게 되니까요. 그렇게 연결 지어서 핵산 구성 물질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3탄당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당류 한번 보실게요. 이당류. 자, 이당류. 자, 단당류는 당이 몇 개가 있는 걸 단당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당이 1개짜리가 단당류. 자, 그러면 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이당류는 당이 몇 개다? 노란색으로도 썼네요. 이당류는 당이 연결되어 있는 당이 2개다. 자, 이름을 여기서 또 이제 이당류의 종류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일단은 단당류 배우셨고 이제 이당류를 배울 텐데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얘가 이당류인지 혹은 단당류인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당류의 종류가 뭐가 있고 단당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 하고 그것들과 매치시켜서 특징을 함께 기억해 두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당류는 우리 그 책에는 참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두 분자의 핵소스가 즉 6탄당이 물 한 분자를 잃고 축합된 거다. 즉 당이 2개 연결된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당이 연결이 2개가 되는데 2개가 연결됐다라는 거는 각각 단당류들이 2개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이당류의 종류를 공부하실 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단당류 이름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왜? 그 단당류들이 2개씩 모여가지고 된 게 이당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당류 종류가 첫 번째가 메가당이 있다. 메가당 이름 또 들어보셨죠? 아까 감미도 순에서도 메가당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당이 있다. 자, 서당 다른 말로는 자당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얘네는 상품명으로는 얘가 뭐다? 쉽게 이해하시라고 써드리는데 설탕입니다. 설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당류는 유당. 유당입니다. 자, 단당류 공부할 때 포도당은 글루코즈, 그 다음에 과당은 프락토즈, 그 다음에 갈락토즈는 당연히 그냥 갈락토즈, 이렇게 영어식 표기도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메가당은 말토즈, 그 다음에 서당, 자당. 자, 설탕이라고 얘기했죠? 설탕 슈거입니다. 슈가랑 이름 비슷해요. 수크로즈, 수크로즈. 그 다음에 유당은 젖육자 써가지고 락토즈.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건지 기억을 일단 해주시고, 자, 이제 단당류 두 개가 연결됐다고 했는데 메가당은 누가 연결됐는지, 서당은 누구랑 누가 연결된 건지, 유당은 어떤 것들이 연결됐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외우기 조금 편한 게 메가당이든 서당이든 유당이든 가장 기본적인 단당류인 포도당을 한 개씩 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탈수 축합될 때 한 개의 당은 무조건 포도당이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붙어 있는 단당류가 우리가 아까 외웠던 그 세 가지입니다. 그거 이제 메가당, 서당, 유당 요 순서대로 외워주셨으면 단당류도 그냥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포도당 한 번 더 들어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그럼 뭘까요? 과당. 그다음 여기는 갈락토즈가 이렇게 한 개씩 더 연결된 겁니다. 자, 외우기 쉬우시죠? 그래서 일부러 순서대로 쓰고 단당류도 순서대로 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당류도 순서대로 써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우실 때 뒤죽박죽 외우시지 말고 단당류 순서대로 이당류도 누가 결합해가지고 되는지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한결 더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 거기에 포도당 하나 더, 과당 하나 더, 갈락토즈 한 개 더 연결된 것들이 이당류인데요. 자, 각각의 특징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얘네들이 끼리끼리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1번과 2번 메가당과 서당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책에서 만약에 발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물에 잘 용해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용해가 잘 된다. 어디에? 자, 여기 써드릴까요?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잘 일어난다. 자, 어디에 잘 용해된다? 물에 잘 용해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 1번과 2번, 메가당과 서당의 공통 특징이었고요. 또 이렇게 쭉 설명을 보면 1번과 3번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1번과 3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1번과 3번입니다. 2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얘네들은 환원성이 있어서 환원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환원성이 있어서 다른 애들을 환원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환원당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단당류든 이당류든 설탕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환원성 당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즉 얘는 어떤 당이다? 얘는 비환원성이다. 비환원성이다. 얘만 그렇습니다. 단당류와 어떤 이당류든 요 서당, 자당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환원성이 있는 환원당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메가당. 자, 알파 일사결합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환원성이 있어서 환원당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 메가당은 천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포도당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분해나 가공 중에 중간 단계에서 얻어지는 거지 천연에서는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다. 즉, 뭐 전분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든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전분이 이렇게 두 개씩 소화가 돼서 가수분해되어 있을 때
얻어지는 거고요. 식혜나 물엿 만들 때 메가당 요거 얻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서당은 뭐 그냥 알파 1, 2결합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틀어서 다당류랍니다. 단당류와 이당류를 통틀어서 오직 한 개밖에 없는 비환원성 당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는 과즙이나 설탕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사탕수수나 뭐 사탕무 이런 것들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감미도 비교 기준에서 요 서당이 감미도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감미도 비교 기준. 누가 누구보다 얼만큼 더 달까, 얼만큼 덜 달까 그 기준이 되는 비교 기준이 되는 한 글자 더 쓸까요? 감미도 비교 기준이 된다. 자, 그러면 감미도 또 나왔네요. 자, 감미도 아까 잠깐 외우셨는데 한 글자씩 외우자고 말씀드렸었죠. 감미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 과, 전, 서, 포, 그 다음에 맥, 갈, 이거 다 줘야 되네요. 갈, 유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단 게 과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번거롭게 세 번째에 있는 요 서당이 기준이 되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과당이 가장 다니까 과당보다 뭐 전화당은 얼만큼 덜 달다. 메가당은 얼만큼 덜 달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편했을 텐데요. 나름 감미도 비교 기준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거기 좀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성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체가 없다. 설탕은, 즉 서당은 이성체가 없다. 그 다음에 비교적 온도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 단맛이 일정하다. 단맛 일정.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미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성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식품화학이나 이제 화학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름이 같아도 형태를 자꾸 변화시키는 그런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당은 이성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아무리 뜨겁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계속 달죠. 설탕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감미도의 비교 기준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이유 좀 참고로 해두세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우즈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유즙에 존재하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 메가당과 서당 같은 경우는 식물에서 얻었던 그런 이당류라고 한다면 이 유당은 유즙, 즉 젖에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동물에서 얻는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요것들 둘만 발효당이라고 했죠. 얘는 비발효당입니다. 비발효당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물에 잘 녹지 않고 정장작용을 합니다. 뭐 비발효당 난 잘 기억 못하겠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동물에서 얻는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정장작용을 한다. 정장작용이 뭡니까? 정장작용을 한다는 장의 건강을 조금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정장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당 같은 경우는 신생생물들이 갓 태어난 생물들이 엄마의 모유를 먹고서 자라는 과정에서 모든 신체 기관들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뇌 발육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정장작용을 하고 뇌 발육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 자, 칼슘 흡수에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준다. 자, 우유는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뭐 연세들이 좀 드신 분들이나 열심히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칼슘 급원으로서도 칼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가 좋은 식품인데 그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한 번씩 다 살펴봤죠. 과당, 그 다음 서당, 포도당, 메가당, 뭐 갈락토우즈, 그 다음에 유당 다 살펴봤는데 여기에 지금 전화당이 한 게
뿅 끼어 있어요. 전화당이 그럼 도대체 뭐냐? 전화당 잠깐 설명드리면은 전화당은 서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서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포도당과 과당이 1대1 동량으로 딱 동량으로 존재하는 그 혼합물을 전화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당 다음으로 아주 단맛을 내는 그런 당분이 되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단당류와 이당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다 가버려서 다음 이 시간에 올리고당과 다당류, 그 다음에 당질의 뭐 기능이라든지 식이섬유소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